네,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코스피 시장의 상승세가 조금 더 가팔랐다면 전일장 국내 증시는 지수 자체로만 본다면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7%대의 상승 마감을 보여줬고 코스닥은 1.5%대까지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이제 900선 탈환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어떤 쪽으로 거래 대금이 쏠렸을지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상단에는 GTC 2024에 대한 기대감을 앞두고 있는 두 종목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가 0.69%의 강세로 72,8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SK하이닉스는 2% 가까운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164,3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지난주 6% 가까이 좀 빠졌었던 SK하이닉스가 이번 주에는 주 초반부터 이렇게 강력한 시세를 내줬는데요.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20만 원이 이제는 기본이 된 셈인데요. 하지만 지난주에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속적인 매도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가장 매수를 많이 한 종목이 SK하이닉스였다는 점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에 증권가 리포트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건 HBM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는 건데 관련된 이슈 한 가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디램 매출 가운데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는 20%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보도가 됐는데요. 지난해 8.4%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AI의 핵심인 GPU 시장에서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SK하이닉스가 HBM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SK하이닉스가 대장주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증권가에서 이렇게 강력한 시선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어제도 0.69% 상승하면서 72,8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다소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에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강한 시세를 보여줬다면 어제는 조금 강보합 수준에서 머무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삼성전자는 HBM 주도권 탈환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업계 최초로 개발한 12단 적층의 HBM3E를 이번 GTC 2024에서 공개하기로 한 만큼 해당 내용들이 어떻게 보도되는지 오늘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이수 그룹주들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는데요. 어제 2차 전지 종목들의 반등세와 함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17%대의 급등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40만 2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이수페타시스, 지난주에 참 투자자분들을 힘들게 했었던 종목이었는데 어제는 12%까지 급등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먼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살펴보시면 전일장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린 건 경상북도 구미의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의 핵심 원료 황화 리튬의 생산 공장을 신설하겠다라는 보도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3천억 원대의 투자를 집중시키겠다라는 소식에 이렇게 급등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해서 투심이 몰릴 만한 이슈들이 참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 측에서 전기차를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조금 그런 집중을 하겠다라는 내용과 함께 테슬라의 주가 반등도 2차 전지 종목들의 강한 시세를 내주는데 영향을 끼쳤지만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 투자를 강하게 하겠다라는 소식이 결국에는 가장 크게 투심을 집중시키는 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17%대의 강세로 이렇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3월 첫째 주에 28%대까지 급등세를 보이고 나서 둘째 주에는 14%대의 급락을 보였는데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제 하루 만에 12%로 다시 한번 급등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이 종목은 KB증권에서 나온 레포트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KB증권에서 해당 종목에 대해서 AI 가속기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는 이익 레벨업이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과 함께 이수 페타시스도 이렇게 급등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전선주가 참 강했었는데 잠시 뒤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강력했던 테마는 제약 바이오 섹터였는데요. 이 5가지 종목 중에 무려 3가지 종목이 바이오 종목입니다. 그런 만큼 바이오 종목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과 다르게 이렇게 급등 시세를 낸 만큼 잠시 뒤 특징주로 따로 뽑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루 동안 주가 변동성이 상당했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가 되면서 장 초반에 10%까지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차익 실험 매물이 강하게 빠져나왔고 하락 마감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에 새로운 키워드가 한 가지 등장을 했는데요. 바로 차은우 알조입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 2주 동안 자동차와 은행 그리고 우주 방산, 알테오젠, 조선주를 산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평균 수익률을 압도했다 라는 점에서 알테오젠 추가적인 기대감이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K바이오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바이오 종목 중에서 가장 높은 시세를 내준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이 ST팜이 24%대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96,3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고객사 미국 바이오 기업 제론의 혈액암 치료제 후보 물질이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급등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미국 생물보안법의 반사 수혜를 국내 CDMO 업체가 받을 것이다 라는 보도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 ST팜과 바이넥스가 거론이 되면서 두 종목이 이렇게 거래대금 탑5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바이넥스 역시 7%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전반으로 투심이 회복이 되면서 에코프로 그룹주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26%대까지 급등 시세를 보여주면서 94,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특징주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부터 살펴보시죠. 네, 먼저 일진전기가 전일 본장에서 26%대까지의 급등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전선주 어제 그야말로 뜨거운 섹터 중에 하나였는데 머스크가 변압기가 이제 부족할 것이다 라는 그 발언에 이어서 변압기 테마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준 이후에 그 바톤을 이제는 전선주가 이어받았습니다. 특히나 일진전기가 어제 강력한 시세를 내줬고요. 일진전기뿐만이 아니라 전선 관련된 모든 종목들이 어제 시세를 강하게 내줬었는데 일진전기가 26%대까지 급등 시세를 보여줬다가 결국에는 17% 역시나 급등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주력 제품인 전력선과 변압기, 중전기 등의 수주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점이 투심을 회복시켰는데요. 여기에다가 어제 전선주에 좀 투심을 집중시킨 건 구리 가격의 상승 또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연속성이 있을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위메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장에서는 대표이사의 사임 소식과 함께 위메이드가 10% 넘게 급락을 했었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추가적인 급락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어제 하루 만에 모든 낙폭을 만회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신작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돋보였습니다.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이 출시 4일 만에 1위를 탈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위메이드 이렇게 23%로 급등 마감을 보여줬고요. 위메이드뿐만이 아니라 위메이드 모든 그룹주가 어제 10% 넘는 급등 시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승한 종목들부터 살펴보시면 대형 포장과
SDN 그리고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는 조국 테마주로 좀 분류가 되는 종목인데요. 어제 본장에서 화천기계가 상한가로 거래를 마친 이후에 관련된 모멘텀이 끝까지 유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뒤 특징주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종목들부터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DN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슈가 전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어제 시간의 거래가 마무리될 시점에 갑작스럽게 매수세가 들려왔습니다. 6시 가까이 되는 시간에 매수세가 갑작스럽게 들어오면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이슈가 보도가 될지 체크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폴라리스 AI가 이렇게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 폴라리스 AI만이 지금 이렇게 이름을 올렸지만 폴라리스 그룹주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일제히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개최되고 있는 GTC 2024에 대한 기대감이 전해지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신성 델타테크가 8%대 강세 마감을 보여줬는데요. 신성 델타테크는 장마감 이후에 적정 의견 감사 보고서와 사업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이렇게 강세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작년 12월에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제3자 매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이 소식과 함께 신주를 40억 원에 취득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기대감으로 이렇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로는 하나마이크론이 5%대 강세 마감을 보여줬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는 잠시 뒤 특징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는 아진 엑스텍이 2.59% 하락하면서 13,16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아진 엑스텍 같은 경우에는 전일 본장에서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산업용 로봇 매출이 올 1분기에만 지난해 연간 물량 대비 2배 이상의 납품 성과를 내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13%대의 급등 시세를 내준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빠져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SG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아스콘을 공급한다는 이슈와 함께 주가 급등 랠리를 펼쳤던 종목이었습니다.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어제는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2%대 약세 마감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현지 법인을 설립을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으니까요. 해당 소식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소니드와 레몽레인, 필에너지가 각각 1%대 약세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럼 특징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로는 대형 포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96% 상한가로 1,38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조국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화천기계의 상한가가 그 모멘텀을 그대로 받은 것인데요. 조국 대표는 화천기계와 본인 혹은 가족 간에 어떠한 연관성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화천기계의 지난주 10%대 급등 시세에 이어서 추가적인 강세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대형 포장뿐만이 아니라 조국 관련된 종목으로 약간의 연관성이라도 생긴다면 관련된 종목들 시세를 내줬는데요. 그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창당 2주일 만에 더불어민주연합을 뛰어넘어서 비례정당 2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강력하게 주목을 받은 것인데요. 무려 26.8%가 비례대표 정당으로 조국 혁신당을 찍겠다고 밝힌 것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 본장에서 연속성 체크해 보셔야겠지만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로는 하나마이크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마감 이후에 단독 기사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HBM을 비롯한 여러 AI 반도체를 하나로 묶는 첨단 패키징 기술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는 보도에 영향을 받은 건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하나마이크론의 이동철 사장은 여러 칩을 수평으로 연결하는 2.5D 패키징을 개발해 사업 기회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패키징은 엔비디아의 대규모 데이터 학습 추론에 특화한 반도체 패키지를 제작하는데 꼭
꼭 필요한 기술로 분류된다는 점 체크하셔야겠고요. 지금까지 이 기술은 TSMC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준비 중인 가운데 하나마이크론도 일부 기술을 구현해서 시제품을 제작하고 있다는 소식에 5%대 강세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미국장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는 미국장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폭등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애플과 구글 AI의 동맹도 함께 확인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공시들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뉴욕 증시가 이렇게 기술주 위주의 강세를 보이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나스닥 같은 경우도 0.82%, S&P 500 지수도 0.63%, 4호산업도 0.20% 상승 마감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상승 마감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우 지수는 3거래일 만에,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4거래일 만에 반등한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기술주들의 증시의 실적 견인을 나타냈는데요.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가장 먼저 가지고 온 종목은 알파벳입니다. 간밤에 4.60%로 상승 마감하면서 147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는 구글이 애플과 차세대 아이폰에 구글 AI 챗봇 제미나이를 구축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다라는 공시와 함께 이렇게 상승 마감을 해줬는데요. 애플의 주가도 따라서 같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애플의 경우에는 AI 기술에 뒤처졌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 애플이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자사 기기에 탑재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소식에 또 이렇게 알파벳 주목받고 있습니다. 애플은 출시할 아이폰 운영체제 iOS 18에 자체 AI 모델을 탑재할 계획입니다. 애플은 구글과 계약 조건 그리고 서비스, 이름, 라이센스 등을 논의 중인데 다만 오픈 AI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구글과 오픈 AI 중 누가 애플의 파트너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이 구글과의 가능성에 기대를 하고 있고요. 구글과 애플이 파트너십을 맺게 되면 두 기업이 오랜 기간 라이벌 관계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에 함께 주목할 수 있는 국내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글로벌 텍스프리, 마음 AI, 솔트룩스, 플리토 이렇게 4가지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국내 종목들 중에서도 AI 관련된, 특히 애플 AI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오늘 장에서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미국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어제도 제가 가져왔었던 종목이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반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전기차 종목에서 또 좋은 흐름 보여줬었던 간밤 미국장이었습니다. 테슬라 간밤에 6%대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173달러 선에서 마무리를 졌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모델 Y의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소식이었는데 가격 인상의 폭이 하나로 약 290만 원 치기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독일에서 모델 Y 중 가장 저렴한 후륜구동의 제품의 시작가가 하나로 6,525만 원 수준인데요. 테슬라는 전날 북미에서도 모델 Y의 모든 트림 가격을 하나로 133만 원 정도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테슬라의 실적이 개선될지 실적 개선의 가능성에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기차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가 올 수 있을까요? 테슬라, 리비아 등 전기차 종목들의 전반적인 강세 흐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에서 주목해봐야 될 우리 종목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LNF, 아모그린텍, LG 에너지솔루션, SP시스템스입니다. 간밤에 이 4가지 종목들 모두 좋은 흐름으로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 장에서도 이 기조가 이어질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입니다. 간밤에 이 종목이 6%대나 하락하면서 3달러 선에서 마무리를 졌는데요.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같은 경우는 월가에서 여러 가지 평가가 좋지 않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월가 투자은행 레이몬드 제임스가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NRCB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더츠에 따르면 스티브 모스 레이몬드 애널리스트는 신용비용 상승 우려로 NRCB에 대한 투자 의견을 또 하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3달러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네, NRCB는 지난주에 10억 5천만 달러의 자본을 투입했음에도 그다지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고요. 또 이런 모스 애널리스트는 8억 9,900달러 정도의 소비자 대출 매각과 은행의 중대한 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을 포함하는 연례 보고서는 더 많은 문제점들을 보여줬다라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서는 이 금융주들 하면은 저 PBR 관련주로 묶이면서 함께 움직이는 동향이 있습니다. 저 PBR 관련 금융주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하나금융지주, 키움증권, 기업은행, KB금융입니다. 사실 금융주도 그렇고 지주사들도 그렇고 저 PBR 관련 종목들로 묶이면서 연일 고공행진하다가 요즘 들어서 좀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참 궁금한데 오늘장도 함께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장과 국내장 연결해드렸습니다.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였습니다.